네, 이번엔 투자 아이디어를 기업 공시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로 보는 주가 전자공시생에서 장우진 팀장과 오늘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시를 또 재미있게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기업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모두 이제 실적 기업들이 될 텐데 네. 그 실적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 중에서 되게 섹터별로 이제 좋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게임 쪽이 좀 좋은 분위기의 기업들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과 그다음에 미용기기 쪽이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조선 쪽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건 이제 실적 좋았던 것에 비해서 탄력은 못 받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이 세 개의 기업과 그리고 전력기기 쪽 그쪽 기업들 HAD, 현대일렉트릭이나 현승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과 함께 좋은 기대를 받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기대감을 좀 받는 게 게임주예요. 사실 게임주가 전혀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기대가 없었죠. 그렇죠. 기대감이 전혀 없었고 실적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없었는데 일단 크래프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1,000억 원이라고 하는 계약금이 들어오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근데 게임주들의 어떤 구분을 보면 신작 모멘텀, 24년에 신작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강하고 24년 신작 모멘텀이 없으면 뭐 기업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도 좋지 않고 신작 모멘텀도 좋지 않아서 주가가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 쪽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마침 이제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W게임즈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액이 1,396억 원에 영업이익이 541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사실 컨센서스 대비하면 매출액이 5%를 하회했고 영업이익만 이제 14%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 이게 좋은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요. 이 회사가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당연히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쵸.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더 증가했다는 건 이 마케팅 비용을 감소한 거에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회사가 이제 마케팅 비용 영향을 특히나 많이 받는 이유가 소셜 카지노 게임 회사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뭐 MMORPG나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소셜 카지노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팅비 대비해서 그렇게 뭐 효율성이 좋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케팅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매출은 오히려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지난 11월 1일에 스웨덴의 슈퍼네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발표가 났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주가 한번 올랐었는데 이 그러니까 이 슈퍼네이션이 아이게이밍이라는 그 게임을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소셜 카지노랑 아이게이밍이 무슨 차이냐면 소셜 카지노는 뭐 한 게임에 사는 것처럼 저희가 그 게임 머니를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도박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아이게이밍은 그냥 현금을 바로 넣어서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를 즐길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이 현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어요. 그럼 확실히 코인을 굳이 뭐 사서 안 하고 바로 현금으로 할 수 있으니 그렇죠.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셜 카지노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게이밍과 결합이 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그럼 그 모든 혹시 게임을 다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슈퍼네이션에서 하는 게임 같은 경우, 네, 그렇죠. 아이게이밍 업체이기 때문에 이 아이게이밍으로 슈퍼네이션 이름을 출시하는 것들은 이제 현금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W게임즈가 실적 대비해서 만약에 비싸다 그러면 뭐 이건 모멘텀만으로 보기는 애매할 텐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가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순이익도 보면은 1,300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PR로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데 이 아이게이밍이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아마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주가 조정을 봤는데 그래서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담아가도 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고 최근 시장 변동성에서 조금 이렇게 버텨주는 게 하방이 좀 지지해주는 게 이렇게 실적 앞으로가 좀 명확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공시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숫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투자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게임즈 스웨덴 업체 인수에 대한 모멘텀 긍정적으로 봤고요. 실적도 괜찮았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인가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화장품 기업들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제 VT가 장마 감후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오, VT. 네, 근데 매출액이 841억 원에 영업이익이 143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9%와 31% 상회했습니다. 올렸네요. 네. 화장품 제가 아마 많이 기여했을 거예요. 네. 근데 V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들샷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리들샷이 이게 미세한 침이 들어있는 화장품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침이 그 피부를 침투하면서 이게 녹아 들어가면 피부에 훨씬 더 이 좋은 물질들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효과적이에요. 네, 결혼 개념으로 나오는 화장품인데 이게 좋다는 게 사실 이미 시장에서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그 컨센서스를 이미 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거죠. 30%나 상해서 영업이익이. 그러면 이게 대체 얼마나 잘 팔리는 거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얘기가 나온 거고 주가도 7월부터 이미 주가가 2배가 상승했는데 오늘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와 버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VT에 대한 그 리들샷 기반으로 한 VT의 실적 성장성을 더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 리들샷이 일본에서 매출이 굉장히 커요. 오, 의외네요. 예, 이 회사가 매출 비중이 80%, 화장품 매출 비중이 한 80%가 일본이고 실제로 리들샷이 터진 건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오. 이게 국내에서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온라인에 판매를 하니까 완판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도 확장하면서 이 리드샷을 국내로도 확장을 하고 있고 이게 미국으로도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해서 터질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100샷이라고 뭐 100개가 중도가 들어간 이 100샷이 나왔던 게 300샷, 700샷, 지금 1000샷까지 나왔어요. 오. 근데 이게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ASP의 증가 효과도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실리카 시카 성분으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리들샷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PDRN이라는 성분으로 또 다른 화장품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VT의 성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도 볼 때 이건 세럼보다는 기대감이 추가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는데 역시나 오늘 좀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이고 그러네요. 앞으로도 이제 정고점을 좀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침술에 조금 보수적이래요. 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국가인데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이런 침술 니들샷 화장품이 크게 또 성장력을 보였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또 크게 시사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관련된 화장품을 써봤는데 확실히 10번 바르는 것보다 이거 한 번 하는 게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좀 아무래도 이렇게 매출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VT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 또 어떤 기업일까요? 세 번째는 텔레칩스인데요. 텔레칩스. 네, 이게 장기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오. 근데 어제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놀랐는데 어제 일단 매출액이 525억 원에 영업이익 6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10%, 60%가 상회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12.4%를 기록했는데 뭐 컨센서스에서는 8%를 기록했었고 8%를 봤었고 작년에는 6.1%가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연간 대비해서 지금 2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는 구간인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인 건데 일단은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뭐 굉장히 명확합니다. 현기차가 잘 팔렸잖아요.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에 이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이제 실적 증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럽향으로도 이제 판매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면서 호조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는 비포마켓, 그러니까 완성차가 처음에 생산될 때 들어가는 이 비포마켓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게 또 ASP가 좀 좋거든요. 동남아 쪽이 오히려 이쪽에 물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텔레칩스를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중기적으로 보는 이유인데 이 회사가 하는 칩이 AVN 칩이거든요. AVN. 예, 오디오, 비디오, 그 내비게이션 이거를 총괄하는 칩인 거예요. AVN. 중요해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자동차의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원래 이제 메인으로 들어갔던 내비게이션만 있다가 지금 공조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후면 공조도 들어가죠. 그리고 앞에 보면은 계기판도 디스플레이로 바뀌었고 거기다 HD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후면 리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백미러라고 하는 그 사이드 미러 쪽에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추세예요. 거기에 보조 좌석에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후면 좌석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AVN 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텔레칩스가 들어갈 수 있는 칩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블랙박스나 아니면 심지어 백미러까지도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백미러도 이제 AVN 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텔레칩스에게 굉장히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포인트고, 이게 중기적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포인트를 보면 자율주행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테슬라랑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차이, 뭐 테슬라랑 다른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서비스할 때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OTA라고 해서 오버 DA라고 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거는 테슬라가 직접 칩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 4단계라고 본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현대차나 다른 기업들은 뭐 2단계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를 24년, 25년부터 이제 3단계까지 간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이제 3단계로 간다는 건 중앙까지는 아니지만
이 각각의 개별적으로 그 기계별로 ECU나 MCU가 붙어 있던 걸 이 어느 정도 이제 중간적인 단계 MCU,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넣는다는 건데 이거를 텔레칩스가 할 것 같아요. 오. 네, 넥스칩이나 텔레칩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걸 맡아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를 볼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 작동 관련된 지시 관련된 칩인 거고 그다음에 MPU라고 해서 이 카메라 이런 것 솔루션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분석해서 자율주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MPU 칩도 지금 텔레칩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부터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칩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지금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늘어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고 했던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매출액 2천억 정도가 2천억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영업 레버리지 구간이에요. 고정비를 커버하면서 이익률이 확 증가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보여줬던 거고 이 중기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증가하면서 칩이 증가하는 그 포인트 자체가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자율주행이 시대가 오면서 25년 이후에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퀀텀 점프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매출의 급증, 그에 따른 그 영업 레버리지가 쫙 나온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하게 그래도 차트가 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은 기업이지 않을까 하며 텔레칩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그 기업까지 실적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기업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어떤 기업인가요? 그다음 이제 바디텍 매드인데요. 바디텍 매드. 네, 바디텍 매드 굉장히 재밌는 기업입니다. 오. 이 회사 코로나 때 수혜를 봤던 거 아마 기억하실 네네. 거예요. 예, 진단키트 때문에 수혜를 맞아요. 봤는데 이 진단키트 때문에 수혜를 봤던 대표적인 기업이 시젠이 있었고 그다음에 ST바이오센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시젠과 ST바이오센서는 사실 실적이 망가진 이후에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디텍 매드는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이냐가 중요할 거잖아요. 이 시젠과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를 중심으로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특히나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래피드 킷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검사하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이 키트가 많이 팔렸을 땐 실적이 좋았지만 이 이후에 코로나 검사를 안 하면 키트 검사가 없잖아요. 키트 매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급감해 버렸고 이 반등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디텍 매드는 이 현장 진단이라고 해서 이 진단 기계, 면역 진단 기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기기를 공급을 하면서 같이 키트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 기기가 코로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 네, 여러 가지 되나요? 뭐 당뇨라든가 원래 이 회사가 갖고 있던 진단 여러 가지 진단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공급이 됐잖아요. 원래 기존에 코로나 전에 그 글로벌리 공급됐던 장비 대수가 3만 대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3만 대가 추가로 공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프린터가 공급이 되면 잉크젯이 같이 나가는 것처럼 이게 장비가 공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키트 매출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매출이 장비가 깔리는데 놀릴 수 없잖아요. 또 이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했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느껴지는 게 기존에 장비 판매가 그 코로나 때 3만 대가 팔렸다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에 이 코로나 장비 판매가 10,000대였어요. 10,000대. 근데 지금 3분기까지 지금 거의 10,000대가 팔렸어요. 오, 거의 정말 회복했다라고. 네, 회복한 봐도 되겠네요. 것을 넘어서서 지금 그렇죠. 코로나 시기 수준의 장비가 나갔다는 건 이 회사의 지금 인지도가 그 글로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건데 실제로 그러면 고객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보여요. 첫 번째로는 일단 브라질 시장이 작년부터 공략이 되고 있는데 브라질의 약국체인 업체인 이제 브라질 RD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 회사를 통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2,700개 정도의 체인을 갖고 있는데 600개에 먼저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2,700개를 다 채울 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장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를 공급하면 추가적으로 키트 매출은 계속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 조인스타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중국의 그 국가 사업에 그 독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업체예요. 근데 이 회사에 반제품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바디텍 매드가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뭐 한 100억 정도를 일단 초도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사업에도 이제 또 물꼬가 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인도 시장을 공략을 위해서 이제 캐파를 또 증설을 했는데 이게 2030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 1,000억을 대표이사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인도도 진짜 인구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작년 매출이 1,000억대이기 때문에 이 인도 시장만 가지고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건 사실 동물 진단 시장입니다. 동물 진단에서 미국에 굉장히 큰 업체가 있는데
이미 이제 동물 진단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를 통해서 OEM 공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뭐 연내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면 바디텍 매드가 다시 한번 주가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디텍 매드의 그림이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젠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처럼 진단 기업이니까 코로나 때 수혜가 끝났다 이렇게 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 또 다른 모멘텀이 형성된 거네요. 그렇죠. 내수를 넘어서 사실 내수에서도 이미 장비 쪽 매출이 탄탄한데 이렇게 해외, 뭐 중국, 인도, 브라질 거기에 또 사람이 아닌 동물 진단 키트까지 네. 사실상 이 기업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받을 만한 기업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오늘은 단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기업력이 좀 튼튼한 기업들 위주로 공시를 체크해봤습니다. 4개 기업 살펴봤는데 혹시 이 중에서 가장 관심 기업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단기로 봤을 때는 처음 말씀드렸던 W게임즈가 아이게이밍이라는 것에는 기대감이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좋게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텔레칩스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왠지 바디텍 매드로 갈 줄 알았는데 텔레칩스였네요. 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텔레칩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앞서 체크한 W게임즈 게임주로 2가지 기업을 관심 기업으로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4가지 기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시 살펴봤고요. 함께해준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